네, 전 세계에 계신 멸콩TV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 계신 멸콩TV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낮방송입니다. 점심 잘 드셨나요? 점심 잘 드셨나요? 네, 저도 급히 점심 먹고 왔습니다. 항상 방송 있을 때는 일찍 먹거든요. 날씨가 네. 아주 이제 시원해졌습니다. 오늘 날씨 그 보니까 뭐 네. 10월 1일 날 국군의 날 네. 지나면은 굉장히 또 쌀쌀해진다고 하는데. 아, 그러니까 지금도 아침 저녁으로 어떨 때는 막 벌써 찬기가 느껴져요. 아니 네. 불과 한 열흘 해도 덥다고 그러니까. 그 추석 시즌에 덥다고 난리였는데. 네. 참 이 날씨 변화는 결국은 이 계절의 변화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것이고. 그렇죠. 네. 이 우리가 정치 관련 아이템을 많이 논평을 합니다만은 정치 권력도 건불 5년 요즘 속도가 빨라져서 5년도 안 되는 거 건불 같죠? 3년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저기 뭐 야당 세력들이나 저런 하는 행태를 보면 참으로 좀 딱하기 짝이 없는데, 오늘 뭐 뉴스 보니까 뭐 누가 이 괴 전화를 해서 그 국민의힘 그 비례대표죠, 인요한 의원 사무실로 전화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뭐 언제 돌아가신다 뭐 네. 이런 이야기 했다는데 이게 무슨 내용일까요? 아니 그러니까 인유한 그 국회의원 사무실에다 전화를 해서 그 10월 26일 날 그 윤석열 대통령이 서거할 거다. 서거 서거한다. 예고를 아마 전화로 한 모양이에요. 아. 그래서 이제 경찰에서 수사가 착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신원미상의 인물이다라고 해갖고 이제 아마 이제 수사가 착수됐으니까 이제 누가 이 짓을 했는지 이제 나오겠죠. 네. 이게 이제 왜 10월 26일이죠? 아까 10월 26일이 저도 지금 왜 10월 26일인지 모르겠어요. 10월 26일이 27일 박정희 대통령 그렇죠. 서거 돌아가신 서거 날이잖아요.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날을 맞췄군요. 이분은 그러면 이제 이 내용만 딱 보면 유추할 수 있는 것이 박정희 대통령의 그 피습 사건이 어떤 있었던 그 사건을 알기 때문에 나이가 기본적으로 40대 이상입니다. 그렇죠. 그럴 수 있죠. 네. 40대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날짜를 10월 26일로 잡은 거 보면 10월 26일이 네. 사실 뭐 저나 박소영 대표님이나 또 지금 오고 있는데 우리 최진영 변호사나 네. 11.6 이러면은 고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 그렇죠. 그걸 네, 딱 네. 연상하게 되죠. 네,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 전화한 이자는 20대 30대는 아닙니다. 네, 제가 초등학교 때였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 때가 그래가지고 그때 뭐 그때 엄청 울었던 기억이 나요. 고 박정희 대통령 그 돌아가셨을 때 많은 국민들이 그 광화문 앞에 나와서 막 그 운구차 나갈 때 그 유튜브 동영상 보면 나옵니다. 그냥 하얀 그 한복 차림으로 뭐 이 소복 같은 걸 입고 나가지고 거기서 막 땅을 치면서 울고 하던 장면이 좀 그 동영상이 있어요. 네, 그 저도 그때 뉴스 보면서 TV 보면서 막 울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저희 저 어르신들도 그때 텔레비전 보시면서 막 우시던 장면이 제가 어릴 때 기억이 납니다. 네. 근데 이제 이자가 전화를 한 것은 11.6 그러니까 10월 26일 날 서거한다 뭐 이렇게 자기가 전화한 이유는 이자는 윤석열 대통령을 굉장히 증오하거나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어떻게 보면 뭐 세상을 떠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이게 지금 극단적으로 가는 거잖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 현직 대통령을 시해하겠다고 한 거랑 마찬가지죠. 이걸 서거할 거다라고 얘기한 건 이제 본인들이 어떻게 해서든 이날 뭔 일을 벌이겠다 뭐 이런 얘기인 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네. 현직 대통령이 구체적인 몇 월 며칠에 돌아가신다고 어떻게 알죠? 뭐 이 대단한 예지력이 있는 사람이 모양이죠. 아주 전국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나라 전체를 혼란스럽게 만들려고 하는 이 세력들이라 이 지금 하여튼 잡아보면 알겠죠? 경찰이 지금 수사 착수했으니까 이게 네. 보면은 통화 내용이 간단합니다. 네. 뭐 윤석열 대통령이 서거한다. 10월 26일 날 돌아가신다. 음. 뭐 죽는다 소리 나는 서거할 것. 서거할 것. 서거한다는 말은 주요 인물이 돌아가신다는 걸 좀 높여서 그렇죠. 존칭언데 서거할 것이다. 그리고 대통령실 경호를 강화하라. 이것도 무슨 말이죠? 대통령실 경호를 강화하라. 그러니까 이제 본인들이 결국은 아니 이게 지금 서거한다고 예고하는 사람이 아니 이 사람들이 무슨 의도로 이걸 인유한 의원실에다가 전화해서 했겠냐고요. 근데 왜 인요한 의원실 아니, 또 전화했을까요? 그러니까 본인 관계자들이 이거의 주체이거나 본인들이 관계자거나 네.
아니면 예를 들어서 뭐 무속인들이 그런 것도 하잖아요. 예고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참 어떤 의도로 했는지 저는 진짜 이걸 밝혀서 왜 이런 국회의원실에다 왜 이런 짓을 하게 됐는지 뭐 이거 뭐 그냥 일반 장난 전화입니다. 뭐 이렇게 끝나는 건 아니겠죠? 이게 설마? 이제 이 전화한 사람이 본인의 휴대폰으로 했을 수도 있고 네. 또는 집 전화로 했을 수도 있는데 공중전화로 했다. 음. 공중전화로 해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경찰이 요즘은요. 보통이 아닙니다, 네, 여러분. 네. CCTV도 뭐 너무 잘 돼 있고. 만약에 이제 이 휴대폰 전화로 했다고 네. 하면 뭐 본인의 전화로 안 했겠죠. 뭐 대포폰이나 그렇겠죠. 네. 뭐 그렇게 했을 수 있고 또는 집 전화로 한다든지 공중전화로 해도 만약에 공중전화로 하게 되면 거기 전화가 온 그 발신자 추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럼요. 그 공중전화마다 그 다 번호가 있어요. 그러면 그 인근에 CCTV를 뒤집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어떤 동선으로 갔다든지 인상착의가 나오죠. 그러면 저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 전화하신 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 CCTV가 얼마나 많이 달려 있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요. CCTV를 쭉 연결해서 추적하면은 잡히게 돼 있습니다. 요즘 범죄자들이 거의 잡히는 게 그 CCTV로. 얼마 전에 왜 금은방 털은 것도 그 CCTV로 해서 그 경로들을 다 보면서 어떻게 오토바이 타고 어떻게 도망갔는지 뭐 그런 거 보고 금세 잡은 거잖아요. 제가 저 현장 기자 시절에 네. 추적하는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취재를 하다가 네네. 누가 어디 가서 뭐 거액을 뭐 이렇게 돈 봉투를 받는 장면이 있다는 제보를 받고 그 갔더니 진짜 있었어요. 무슨 봉투를 받아요 일단. 아 그래요? 그 돈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제가. 네. 그 이 돈 봉투 그러니까 봉투 종이 봉투. 이렇게 잠복해서 취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아니죠. 네. 그러니까 이제 돈 봉투를 받는 장면을 그 CCTV에 찍힌 게 있더라고요. 아 CCTV에 찍힌 거. 자 근데 네. 그 다음에 네. 이분이 어디로 가느냐를 쭉 따라가면서 CCTV로. CCTV로 네. 이렇게 동선 체크하면 하는데 어디 가서 딱 막히느냐. 네. 지하철을 탔어요 그분이. 네. 그 사람이. 네. 지하철을 탔는데 또 그럼 지하철을 타면 이 지하철 타고 어디서 내릴까? 근데 이건 수사의 영역입니다. 그때 제가 그때 그만뒀어요. 네. 사실은. 그래요. 이것까지 뒤지면 이거는 기자가 아니라 경찰이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까지 하자. 이건 저 수사의 영역이기 때문에 곤란하다. 왜냐하면 지하철조차도 네. 내가 어디서 타서 어디서 내리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경찰들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지하철. 우리나라가 이 전화하신 분이 우리나라의 경찰 치안력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곧 아마 드러날 겁니다. 정체가. 제가 어제 여의도 길을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요. 네. 그 어떤 모자 쓰고 한 사람이 막 그 이 정권 욕을 하면 소리 지르면서 이 정권이 문제가 있다, 검찰 독재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소리 지르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제가 네. 보니까 그 사람들이 그냥 하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았어요. 선수들이죠. 네. 이게 사실 모든 집회나 뭐 지금 촛불 행동이 주도하는 저 집회 있지 않습니까? 거기 집회 주도하는 사람들은 다 선수들입니다. 선수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집권하기 전부터 윤석열 정권 탄핵해야 된다고 나섰던 자들이기 때문에 네. 거기에 민주당 수석 최고위원 김민석의 형이 있잖아요. 김민웅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미 선수들이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하는 일은 촛불 집회에 불을 더 지펴서 이게 확산되는 그걸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비호감들을 높이고, 비호감도를 높이고, 네, 그리고 가짜 뉴스 유포해가지고 사람들이 이게 뭐 진짜 사실인 건가?라는 그 헷갈리게 만드는 고깃점 만들어서, 그리고 또 지금 계속해서 어쨌든 김건희 여사 공격하는 부분들도 그런 부분하고 그런 거지 뭐. 맞는 거잖아요. 지금 사실은 그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 뭐 관저 앞에 편의점 가서 야근하는 군인 병사들에게 간식 사주는 거, 뭐 핫바라든지 초콜릿이라든지 이런 간식을 사주러 잠시 갔다가 온 건데 그걸 또 서울의 소리가 그 저 차량용 그 블랙박스를 찍어가지고, 그러니까 거기에 계속 상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남동 그 사저에 아예 그냥 블랙박스 해가지고 아니면 무슨 몰카 찍듯이 상주하면서 일거수일투족을 내가 봤을 때는 다 감시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참 희한한 게 그렇게 이야기가 나왔을 때 소위 말해서 우파 진영의 정치인들은 서울의 소리를 혼내야 되는데, 서울의 소리의 문제점을 지적해야 되는데 그건 하지 않고
김건희 여사를 지적합니다. 가만히 있어라 막 이러면서. 좀 제발 가만히 있어라. 그럼 영부인은 아침에 일어나면 잠잘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관저에 갇혀 있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희한한 거죠, 지금. 그래서 이게 지금 민심이란 것이 지금 조선중앙동화, 조중동도 지금 비슷해요, 보면. 지지율이 윤석열 정권 국정 지지율이 20%를 한번 갔다가 지금 30%도 올라왔거든요. 네, 그랬죠. 20% 딱 가자마자 일제히 사설과 칼럼, 뭐 기사 동원해서 같이 때리고 있어. 이게 네. 사실 그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비슷했습니다. 이 상황이. 그래서 지금 12.6 때 윤석열 대통령이 서거할 것이다. 이렇게 전한 사람은 아마도 네. 선수가 보낸 선수가 아닐까. 네. 그것도 인요한 의원실에 보낸 이유는 인요한 씨가 의사잖아요. 네, 그렇죠. 의사는 사람의 생명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기사를 봤을 때 인요한에게 전화한 이유, 12.6이라는 걸 말한 이유, 맞아요. 그죠? 네. 그리고 경호실을 경호를 강화하라라고 한 이유는 이 세 가지 마디인데 이 세 가지 마디만 들어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인요한 의원에게 전화한 이유는 이분이 의사이기 때문에 사람의 생명, 또 의사이기 때문에 그 윤석열 대통령과 또 건강 문제 이런 것도 많이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바로 대통령에게 연락할 것이다. 바로 들어가게 할 것이다. 그렇죠. 이게 있고 12.6이라는 말은 대한민국 국민 거의 모든 2030 MZ 세대들은 잘 모르겠지만 거의 40대 이상은 12.6이라는 사건에 대해서 너무나도 처참하게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기억을 연상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약간의 공포감과 위기감을 조장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경호실의 경호를 강화하라. 이 말은 뭔가 자기가 많이 알고 있는 것처럼 부풀리는 거죠. 아니 근데 솔직히 이런 식으로 해서 국민들의 주목과 그다음에 정치적인 여러 가지 이목을 이쪽으로 다 쏠리게 해놓고 또 다른 엉뚱한 짓을 또 벌일 수도 있어요. 당연합니다. 그게 네. 성동격선데 네. 경호실의 경호를 강화해라. 경호실 경호를 강화했더니 딴 데서 터지는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전화를 한 이 사람은 선수 중에 선수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아마도 경찰이 찾아낼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네, 제가 봤을 경찰이 때는. 찾아낼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인용한 의원실, 국회의원에 관 의원실로 전화한 거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랜드라인 전화로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쪽이 전화한 쪽이 뭐 휴대폰이든 공중전화든 뭔가가 나온단 말이죠. 맞아요. 네. 거기를 역추적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수사 착수됐다고 하니까 예. 결과를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간단하게 지금 한 10여 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벌써 세 가지 단서를 찾아내잖아요. 그렇죠. 예? 12.6 인용한 경호실 경호를 강화하라. 강화하라. 그럼 딱 나오는 거지. 예. 상당한 유추력인데. 아니 이제 우리 이거 하다 보니까 이제 완전히 무슨 예. 다음 이야기로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최진영 변호사가 곧 도착하면 네. 최진영 변호사에게 또 진행권을 제가 오늘 넘기기로 했거든요. 네. 그 전에 이재명 지금 아니 임종석. 임종석. 네. 네, 임종석. 네, 우리 이제 최진영 변호사가 오면 이제 법적인 부분은 그분하고 얘기를 하고 임종석. 왜 얼마 전에 우리 임종석이 그 임종석이가 두 국가론 얘기하면서 통일할 필요 없다. 국가로 살면 된다. 이런 얘기 해가지고 온 또 전국이 시끌시끌했었잖아요. 예, 예. 근데 이게 이쪽 국민의힘하고 우리 쪽에서만 두드려 맞은 게 아니에요. 이재명 쪽에서도 민주당 그러네요. 쪽에서도 선을 그었어요. 이게 왜 이렇게 선을 긋죠? 왜 아니 같이 그러니까 뭐 이재명이 통일하지 말자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같이? 아니 그러니까 네. 결국은 이재명이 지금 이 임종석을 사실 대권 주자로서 어쨌든 견제를 계속 하고 있다는 게 이게 눈으로 드러나는 거고요. 아니 그때도 저 친명 행지하고 비명 행사 시킬 때도 또 여기 죽였잖아요. 임종석을. 그런데 지금 임종석이 두 국가론을 해서 이게 여론이 약간 안 좋은 것 같으니까 선을 빨리 끊는 거예요. 빨리 끄면서 이재명은 마치 이게 자기는 무슨 헌법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것처럼. 아니 솔직히 민주당이 지금 헌법 유린하는 건 지금 자기네들이 다 하고 있지 않아요? 망가뜨리고 탄핵 얘기 맨날 거론하고. 그런데 헌법 위배됐다. 당론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임종석과 선을 그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임종석이 또 얼마나 지금 임종석의 이거 남북 두 국가를 그러니까 통일하지 말자. 네. 이거는 여러 가지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현행 그 헌법 위반했다고 지금 고발당했어요, 이 사람이. 네, 맞아요. 임종석이 네. 자유통일당이 먼저 고발하고 이정배 서울시 의원이 고발했어요. 네.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헌법은 대한민국의 평화로운 민주통일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북한 지역에 살고 있는 거주민들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탈북을 해서 대한민국에 오면 대한민국 국민 주민증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런데 임종석이 말한 통일하지 말자 이게 현실화되면 네. 탈북민들이 북한에 있는 탈북민들이 탈북해서 북한에 와도 네. 한국에 와도 이제 주민증을 못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탈북할 생각을 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죠? 맞습니다. 이제 뭐 망명이라든지 뭐 이런 또 국가 그렇죠. 차원에서 또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제 북한에서 탈북을 해도 이제 우리가 이제 뭐 환영해서 두 팔 벌려서 이렇게 그리고 받아줄 더 수가 중요한 없어요. 거는 네. 사실은 만약에 저는 그래서 이걸 굉장히 좀 우려를 하는데 네. 임종석이 이 발언을 한 것은 이거는 심상치 않은 조짐이다. 무슨 이야기냐면 네. 임종석은 평생을 통일운동 한다고 살아왔다고 자부하는 사람인데 그렇죠. 갑자기 이자가 왜 통일하지 말자. 그냥 따로따로 그냥 신경 쓰지 말고 살자. 국가보안법도 폐지하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이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뭔가 며칠 전에 모 신문에 난 그 기사 사진 보시면 김정은이 뭐 현지 지도를 하면서 갔는데 주변에 완전히 따발총을 든 무장 경호원들을 쫙 도열하고 같이 가잖아요. 거기 이제 사격 연습하는 네. 어떤 곳인데 네. 거기에 소위 말해서 김정은 친위대 무장 다발총을 든 무장 친위대에 휩싸여 가지고 그걸 보는 장면. 이걸 보니까 뭔가 북한에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려나? 북한 상황이 조금 다른 거죠. 뭔가 좀 흐름이 이상한 거죠. 왜냐하면 북한의 어떤 정보라는 것은 전 세계에서 가장 깜깜무소식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북한 체제가 뭔가 문제가 있나? 그러니까요. 갑자기 급변 사태가 날 수 있나? 아니 그러니까 김정은이 했었던 얘기를 10개월 전이라고 했던가요? 뭐 그 전에 했었던 얘기를 그대로 지금 임종석이 뜬금없이 이 두 국가론 얘기를 꺼내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북한의 이제 상황이 뭔가 흐름이 이상하다는 거를 보여주는 거고, 임종석은 그대로 북한에서 얘기한 것들을 지령받듯이 뭔가 하는 게 아니냐, 그런 의심을 할 수밖에 지금 없는 거죠. 임종석이 사실은 어떤 그 단체를 운영했는데 네. 그 단체가 한국의 언론사들이 북한의 조선중앙통신 화면을 그냥 쓰거나 네, 맞아요. 그걸 인용해서 쓰면 대신 저작권료, 네, 맞아요. 저작권료를 받아가지고 대신 북한으로 보내주던 그런 일을 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일을 했는데 최근에 우리 국군 포로 어르신들이 한국에서 소송했었잖아요. 소송에서 이겼을 때 네. 북한 재산을 압류하기 위해서 내놔라 했더니 못 내놓는다고. 그렇죠. 못 내놓는 이유가 뭐냐라고 했더니 거기 조선중앙통신은 독립된 언론기관이라고. 북한에 독립된 언론기관이 어디 있어요? 그 다 공산당 선전 매체인데. 경문협, 네. 남북경제협력, 경문협, 네. 경제문화. 그랬던 자입니다. 근데 왜 이자가 갑자기 재단. 이런 이야기를 할까? 참 이해할 수 없는. 우리 이 이야기 하는 사이에 최진영 변호사님이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유, 가을이 즐거운 남자 최진영입니다. 아유, 급하게 빨리빨리 오시냐고 엄청 고생하셨습니다. 네. 그래요. 좀 약간 작은 문제가 생겨가지고 조금 네. 늦었습니다.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윤석열 대통령 11.6 서거할 것이라는 괴전화 네. 그래요, 그 예. 그다음에 얘기하고 임종석 네, 이야기를 좀 하고 얘기하면서. 있습니다. 네. 자, 진행해 주시죠. 그래요. 네. 저도 어제 깜짝 놀랐습니다. 이 인간들이 저주의 구판을 이렇게 벌일 수가 있냐. 맞아요. 지금 010으로 시작하는 휴대폰으로 인여한 휴대폰이고요. 국민의힘 휴대폰이에요? 예, 공중전화가 최고위원으로 아니고. 전화가 왔기 때문에 네. 아마 전화가 누군지 확인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네네.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부분 빨리 잡아내라고 경찰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경찰이 맞습니다. 수사 착수했다고 하니까요. 그렇죠. 경찰이 네. 수사에 착수해서 그 배우가 누군가지 확실히 집어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재명 그 자작극인지 뭔지 막 말도 네. 많았잖아요. 예. 그것 그리고- 때문에도 그때도 사실은 좀 그렇죠.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이 분위기가. 인간들이 잘 보세요. 10월 26일이 무슨 요일입니까?
10월 26일 그러니까 아까 우리 한참 얘기했거든요. 예. 박정희 그런 대통령 거잖아요. 서거에 고나를 이게 돌리면서. 보면은 이른바 일다쌍피로 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그런 것을 이렇게 오버랩 시켜가지고 그렇죠. 상기시키고. 정치적인 효과를 극대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맞습니다. 의도가 보이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선수죠. 그렇습니다. 전환자는 선수입니다. 네. 프로입니다. 프로. 그래요. 그래서 아까 이제- 좀 전까지도 네. 보니까 임종석 그 전 청와대 네. 비서실장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했던 거 있는데 네. 최근에 보니까 이 임종석이가 또 자기 입장을 또 밝혔다고요. 아 그래요. 네. 이게 뭐 내용 네. 한번 좀 소개시켜 주시죠. 이게 뭐 두 국가로 살아도 문제가 없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 문제가 상당히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워낙 이제 이 여론이 안 좋으니까 처음에 두 국가로 통일하지 말자. 이 여론에 대해 이 자기의 발언에 대해서 여론이 너무 부정적이고 비판적이니까 이 두 국가로 살아도 뭐 별 문제 없다. 이런 식으로 지금 또 자기 논리를 또 호도를 하는데 이거 뭐 전혀 뭐 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처럼 주변 정세가 급변하는 조건에서 편향적이고 비현실적인 대북 정책을 한다 그러면서 이제 윤석열 정부를 또 비판하면서 페이스북에다 또 올렸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결국은 공격을 막 당하고 있으니까 그걸 어떻게 해서든 돌파하려고 다시 또 그 화살을 윤석열 대통령한테 돌리는. 그러니까 모든 책임이 네. 북한은 전혀 책임이 없고 음. 모든 책임은 남측 그자들이 말하는 남측 북측은 책임이 없어요. 항상 북측은 상수기 때문에 책임이 없고 변수인 남측이 이렇게 도발을 한다. 그러면 북한은 왜 핵무기 왜 만들어? 그러니까 임종석이 지금 해야 될 말은 통일하지 말자는 소리를 하면 안 되고 우리 한반도가 평화롭게 가기 위해서는 북한의 핵무기를 전량 폐기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요. 예. 근데 되게 웃긴 게 네. 제가 존경하는 교수님이 계세요. 뭐라고요? 그 고대 심리학과의 하태영 교수님이라고 있는데 그분이 네. 쓴 책 제목이 재미있습니다. 가끔은 제정신. 심리학에 관한 책인데요. 가끔은 제정신. 네. 근데 민주당이 가끔은 좀 제정신으로 돌아온 겁니까? 네. 이재명이 임종석의 두 국가론 헌법에 위반한다. 당론은 아니다라고 했다고 하는데 이것도 무슨 말입니까? 마이크를 좀 더 가까이 될까요? 시청자. 오케이. 또 가까이 네, 제가 좋습니다. 목소리. 네. 가끔은 제정신인 겁니까? 이게 네. 민주당이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아니 그러니까요. 제정신인 건지 아니면 또 그 면피하려고 그러는 건지. 아니 얘들은 오락가락 하니까 자기 그때그때 다르니까요. 그러면서 지금 결국은 임종석이 이 두 국가론을 얘기한 것 자체가 평화로운 두 국가 체제로 가다가 그렇게 하면서 빨리 평화를 정착시켜서 아니 우리는 이미 평화로워. 그렇죠? 그리고 그렇죠. 북한이 지금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북한은 맨날 로켓 쏘고 네. 뭐 ICBM 쏘고 이런 인간들인데 아니, 근데 평화가 되나요 지금? 그러면서 자유롭게 왕래하면서 협력하는 것이 최선의 현실적 방안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또 지가 얘기한 것을 완전 살짝 또 돌리고 있어요. 네. 그리고 뭐 윤석열 대통령한테 화살을 겨누면서 아니 지금 북한이 얘기하는 1국가 2국 그 1민족 2국가론 해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오히려 북한의 주장에 윤석열이 동조하는 것이 아니냐 하면서 거꾸로 들러매고 있는데 이 도대체 제정신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또 거기다가 또 이렇게 이게 지금 진짜 그 임종석이 자기가 이제 수세에 몰린 게 티가 난 게 그것도 맨 마지막 멘트가 또 더 웃겨요. 통일은 평화가 자리 잡은 후에 미래 세대의 선택으로 넘겨주자. 미래 세대의 선택. 아니, 지들은 통일의 꽃이라고 하면서 아니, 막 저는 별걸 해가지고 미국으로 북한으로 보내고 있잖아요. 민주당의 그러니까. 뭐 임종석이나 뭐 이인영이나 네. 뭐 전에 뭐 우상호나 등등 네. 소위 말해서 전대협 시절에 학생운동 했던 자들이 통일 이야기하면 김일성 장군 비판하는 걸 내가 별로 들어본 적이 없어요. 맞아요. 통일을 그런 식으로 네. 무력 통일하려고 해가지고 거의 1000만 명 가까이가 희생되는 그런 전쟁에 대해서는 왜 한마디도 말을 하지 않죠. 네. 그러니까 이 자들은 기본적으로 수령 체제를 굉장히 존중하는 세력인 걸 알 아니 수 그러니까 있어요. 평화를 정착시키자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비핵화 주장은 안 하잖아요. 그렇죠. 임종석 동무 정신 차리라우. 지금 우리 최백호님이 임종석 부를 때는 최백호 동무라 임종석 동무라고 불러라고 하는데 진짜 네. 그럴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요. 저희들이 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운동권들이 데모할 때 구호가 반전 반핵 양키고홈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어느 순간 반핵이 빠져요. 네. 그러니까 반핵이. 아니 그러니까 이게 북한이 하니까 전쟁을 반대하고 핵을 반대한다 이래놓고 북한이 핵을 반대하니까 반전이라는 용어가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그 학생 운동권을 움직였던 상당수 세력이 사실은
북한의 진영을 받는 조직일 수도 있었다. 아니 그러니까 일관성이 있었겠다. 없으니까. 이런 네. 생각이 드는 거죠. 네. 근데 반전 반핵 양키 고음 하는데 반핵은 쑥 들어갔는데 근데 북한의 핵은 괜찮은데 남한의 핵은 안 된다고 해가지고 네. 그동안 해가지고 남한의 우리 대한민국의 전 세계 1등 가던 우리 핵 발전 역량을 완전히 초토화시켰던 인간들이 얘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대외적으로는 네. 반핵이라는 얘기를 하지 않고 특히 왜 그러냐면은 한국의 계룡대 같은 데 있던 전술 전략 핵무기들을 미국이 가지고 갔잖아요. 91년도 다시. 예, 그렇죠. 그런 다음에는 이제는 한국에 있는 핵무기와는 상관이 없는 정말 최고로 발달한 안정성 높은 이 한국 수력 원자력의 이 수출할 수 있는 그런 네. 핵을 우리 스스로 자살행위했던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얼마 전에도 뭐 그 나경원 의원이 네. 한국도 이제 핵 문제를 그 핵을 만드는 예. 부분에 대해서 좀 핵 보유하는 거에 대해서 고민해야 된다 이런 얘기하니까 막 난리쳤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북한할 땐 가만히 있으면서 우리 쪽에서 이거 얘기를 하면 오히려 더 반대하고 난리야. 그게 어느 나라 이자들이 사람들인지 이제 그 모르겠어. 주체 사상의 이제 그 철학 체계의 정점이 수령론인데요. 네. 수령론에 보면 수령은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수령은 결점이 없습니다. 네. 수령은 완벽합니다. 네. 그런데 수령은 누구냐?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은 실수를 하고 오류가 있고 허점이 있잖아요. 근데 이 자들은 수령은 무오류의 결정체라고 보기 때문에 핵을 북한이 가지면 괜찮은 거예요. 왜? 수령이 통치하니까. 네. 그렇죠. 근데 남쪽이 핵을 가지면 난리가 나는 거죠. 그렇죠. 그겁니다. 아이고, 그거. 참. 그러니까 결국은 이 속보요, 자들은 속보요. 종북 주사 수령 네. 체제를 옹호하는 거의 대남 공작원 수준이다. 이렇게 그렇죠. 볼수 그게 지금 이어서 제가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정치학을 하다 보면은 왕권 신수설 있지 않습니까? 네. 옛날에 중세 이제 봉건제를 지나서 이제 네. 어떻게 보면 그 왕이 모든 것을 가늠하는 이런 제도로 들어왔을 때 네. 왕권 신수설 왕의 권력은 하늘로부터 나왔다. 그래서 백두 권력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왕권 권력. 신수설이 아까 얘기하는 네. 왕은 모류설이다. 그게 영어로 king can do no wrong이란 말입니다. 왕은 잘못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사과도 안 해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왜 그렇습니까? 대한민국은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나오는데 북한은 주권이 어디 있습니까? 백두혈통한테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인 반면에 북한은 이시조선이 아니고 김씨조선이라고 하는 건 아닙니까? 맞습니다. 무슨 인민공화국이야. 왕국 아닙니까? 맞습니다. 김씨 똥돼지들의 조선. 왕국? 김씨 조선. 러시아에서 그 백마 또 아이고. 수입했대요. 네. 네. 아, 저기 뭐 잡았대요? 잡았다는 거 하는데요? 아 그래요? 아, 아 근데 기사가 있는지 한번 우리 PD님. 예, 좀 공유 좀 아. 해주시죠. 그렇게 빨리 잡혔어요? 예, 봐, 아, 이렇게. 역시 우리 경찰 수사력이 뭐. 그러니까 협박자 010이면은 네. 꼼짝 말아요, 아니 우리나라에서는. 근데 진짜 그러면 너무 또 초보 아니에요? 우리는 아까 또 공중전화인 줄 알고 또 한참 얘기했는데. 원래 우리 박수 한번. 등장 빛이 어둡습니다. 네. 아 그러니까 누군지 또 밝혀지면. 그렇죠. 그리고 네. 우리 같이 한번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임종석 동무 날래날래 북한으로 가라우. 네, 뭐 이렇게 좀 그러니까요. 해야 될 것 같아요. 제발 좀 북한 갔으면 사람 아니에요, 좋겠어요. 이거? 아니 임종석은 여기서 정치할 게 아니라 북한으로 가야 된다니까. 북한으로 안 가죠. 왜냐하면 여기서 공작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아유 참. 그렇습니다. 아무튼 또 우리 뭐 오늘 한참 또 얘기했습니다. 이제 그렇습니다. 이재명 건으로 어떻게 이재명 한번 가볼까요? 넘어가시죠? 예, 오케이. 네. 우리 재명이 원래 가을은 남자의 계절이다. 라고 하는데, 네. 가을이 무서운 남자 이재명. 이게 무슨 말이죠? 아이고 가을이 무섭죠. 지금 지금, 이제 선거 앞두고 그렇죠? 그렇구나. 네. 공직선거법이 먼저 1심 선고일이 잡혀요. 네. 11월 15일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위정교사 결심 공판이 또 10월 말인가요? 네, 다음 주 월요일. 다음 주 월요일. 아 다음 주 월요일이요? 다음 주 월요일. 9월 그래 보니까 30일인데요? 네, 저한테 어. 그날 재판 때문에 방송을 하는 연락이 좀 많은데. 아 그러네. 결심 공판이 9월 30일 날 열리네. 9월 30일. 아니 그날 뭐 엄청 바쁘시겠는데요? 아이, 신진영 저 변호사님? 회사 일 해야 됩니다. 멜콘 TV 해야죠, 우리. 아니 근데 9월 30일 날 네. 결심 공판이 잡히면 보통 1심 선고가 한 달 안에 보통 네, 열리잖아요. 한 달 남짓. 그렇죠. 네. 그죠? 한 달 남짓인데 네. 그러면 네. 그것도 10월 말이나 11월 초가 되겠네요. 그러네요.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10월의 마지막 밤을. 아, 뜬모를 이야기만 남기고 아니, 깜빵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 작년 가을에는 솔직히 그 네. 법정 구속이 안 되고 맞아. 땅이 기각되면서 네. 네 유창훈 판사 잊지 못합니다. 그렇죠? 네. 그 기각되면서 정말 우리 모든 기운이 그냥 쫙 빠졌었잖아요. 그러게요. 근데 꼼짝 말합니다. 아, 꼼짝 이게, 말아. 예. 네. 하늘에
그물은 넓지만 피해갈 곳이 없어. 아니 감형될 게 아무것도 없다면서요. 예, 예. 오히려 가형이 되면 모를까 감형될 게 아무것도 없다. 아니 이번에 이렇게 뭐 얘기하더라고요. 공직선거법이 검찰이 2년을 구형했는데 네. 그게 사실 양형 기준보다 조금 더 많이 나왔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렇죠. 최고로 받은 거예요, 아니에요? 그렇진 않고요. 그렇진 않고요. 제가 그 페이스북에 썼잖아요. 네. 그 구형하기 전에 오늘 이재명의 그 구형 결심 공판인데 얼마나 구형할까요? 네. 해가지고 제가 예측을 했습니다. 아, 네. 미니멈 실형 1년. 어. 에는 딱 맞췄죠. 근데 왜 실형 1년을 했냐면은 하나면은 실형 1년인데 네. 두 개잖아요. 그렇죠. 하나는 우리 그 김문기 전 김문기, 처장 못 모른다는 된다 거. 하나고 또 하나는 김진성 뭐 예, 허위 하나는 사실. 또 예. 이제 그 박근혜 정부의 그 국토부. 백현동 종상향을 네. 협박하고 안 하면은 너 네. 진짜 직무유기로 잡아 넣을 거야라고 협박했다는 그 두 가인데 네. 우리나라는 그 두 개가 있으면은 중한형 더 센 것에 가중해가지고 네. 2분의 1 가중해서 해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한 1년 남짓이라고 했는 게 한 1년 플러스 1년 하면은 2년이 되진 않고 네. 2분의 1 가중해서 1년 6개월 정도 저는 그 정도의 예측을 했거든요. 네. 근데 그런데 2년을 그래서 제가 그 얘기도 했습니다. 제가 아무리 봐도 제가 대법원 양형위원회 전문위원 5년 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빠삭합니다. 그 기준도 전문가죠. 제가 완전 만들었는데 전문가신데. 네. 그래가지고 아무리 봐도 1년 반 이상 나올 게 예, 없어. 감경 사유는 하나도 없고 딱 네. 잡아떼고 방송해서 했고 음. 또 어떻게 보면 대법원 선거에 임박해서 했고 네. 여러 번 반복해서 했고 전파력 크고 맞아요. 암만 이게 가중할 것밖에 없어. 아니 습관적이잖아 아주. 그래서 제가 보면은 8개월에서 맥시멈 2년까지 선고할 수 있는데 대략 1년 6개월이 아닐까 했는데 2년. 대법원 양형 기준에 최상한 아, 2년 맥시멈. 꽝. 그러니까 아, 얼마나 맥시멈. 괘씸하면 그러겠어요. 그러게. 얼마나 괘씸하면. 괘씸한 게 아니고 네. 지 죄가 그렇다는 거지. 요즘은 실질 구형이라고 아, 들어봤어요. 그래. 실질고요. 실질 구형이 뭐냐면은 네. 옛날에는 뻥튀기 구형했다가 네. 그 변호사가 변호하면 깎아주는 맛이 있어가지고 재판이 반으로 깎아주고 했는데 아. 요즘은 그러지 않고 아니 그 딱 실질적인. 실질적으로 구형을 받을 만한 하는군요. 형만 구형한다고 해서 실질 구형이라고. 그러면 해요. 실제로 구형한 거에 대해서 많이 그게 별로 안 안 되네. 깎여. 감경이 안 별로- 된다는 거네요. 그래서 변호사 하기가 힘들어요. 네. 정관 예우도 좀 하고 예, 막 예, 그래야 예, 되는데. 예, 예. 아,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10월 달에 좀 진짜 이렇게 호탕하게 웃을 수 있는 겁니까? 10월 달에 이 잔치국수를 9월 많이 먹어야 될 것 같은데. 9월 30일부터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네. 이제 이렇게 되면은 아마도 이재명 개인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민주당 내에서 아마도 살아남기 위해서 네. 그 각 세력들이 각계약진을 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지금 뭐 벌써 김동연, 네. 뭐 김부겸, 김경수. 김경수 신삼김 시대라고요? 이, 와. 그러네. 이 삼김이 이제 연말되면 네. 각계약진을 하면서 민주당의 세력 분화를 가져오게 돼 있는데 그렇죠. 아마 그렇게 되면 아, 그럼 막 쪼개지겠네. 그렇죠. 민주당의 지금 배지들이 어디로 그때까지 줄였을까? 저는 이재명과 함께 순장조로 갈 것입니다라고 할 만한 정치인 있으면 나오라고 해보세요. 그러게요. 아니 그때 왜 이재명 열심히 그 하던 사람들 비호하던 사람들이 아마 제일 먼저 돌아설 거다 우리가 그런 얘기도 했었잖아요. 네, 아무튼 좀 그래요. 되게 근데 어제 그 신문 기사 중에 진짜 황당한 기사가 있었어요. 네, 네. 황당한 기사. 네. 우리 이영풍 기자님 그 고향이 부산이죠. 예. 이재명이 부산에 갔더라고요. 아 부산에 가서 금정구청장 그 뭐- 오늘 네. 저거 있잖아요. 지금 그 보궐. 보궐선거. 그렇죠. 네. 금정구청이 예. 지금 그- 보궐선거가 지금 구청장이 구청, 돌아가셔가지고. 구청장 후보가 지금 예. 3명 나왔습니다. 예, 예. 국민의힘, 민주당? 조국당 조국혁신당 이렇게 나왔는데 네. 거기 가서 이재명이 부산도 좀 민주당을 사랑해 주세요. 예를 들자면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그 기사를 보고 황당해가지고 저기 있네요. 부산 가서 실시했어요? 저거 다른 거 말고 저렇게 했어요. 이게 이재명이가 뭐라 그랬어요? 부패했던 성남 전국 최고 도시가 됐는데 최고 부패 도시로 만든 게 이재명이 아닙니까? 아니, 진짜- 대장동, 백현동 아니. 싹싹 들어가지고 최고로 부패하게 만든 거 아니 아닙니까? 내가 성남 시민인데 말이야. 지금 안 그래도 부패 전 단군 이래 최고의 그 부패를 저질렀다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얼마나 오명을 뒤집어 쓰고 살았는데 진짜 이게 무슨 막말입니까 이게? 아, 나 부패했던 저 성남? 정말 막 뒷골이 당겨가지고. 아니 야, 자기가 시작을 했는데 아 쥐가 부패했던 성남 만들어 놓고 본인이 지금 저 성남시를 저렇게 만들어 놓은 장본인인데 네. 어떻게 아. 저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야. 제가 하나 저 멘트에서 문제점을 느낀 것은 부산 시민들이 부산 유권자가
민주당 구청장을 만들어 달라 고 하는 이야기를 네. 부산에서 할 수 있는데 네. 호남에 가서도 그런 이야기 좀 하세요. 이 호남 유권자들도 국민의힘 좀 구청장 네. 군수 좀 만들어 주세요. 네, 그 이야기를 그러니까. 하시라고. 일방적으로만 이야기하지 말고. 아유, 부산은 또 내려갔군요. 그렇네요. 아까 얘기했듯이 뭐 지는 부패한 그 성남 그 전국 최고의 도시로 만들었다는데 그 앞에 빠졌죠. 전국 최고의 부패 도시. 후배도시. 야, 진짜 저는 저거 보면서 천당 밑에 분당이라고 했는데 분당 밑에 안남시 있지 않습니까? 안남시. 맞아, 예, 영화 아유. 아수라. 아수라에 아주 그냥 야, 안남시. 싱크로율 100%. 그래서 뭐 안동과 성남을 합친 거다 뭐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네. 안남시. 네, 그리고 또 얼마 전에 그 지난번에 그 파리 파리 올림픽 하고 나서 우리나라 건아들 또 곧 이게 사격에 네. 탁 해가지고 금메달 막 땄잖아요. 그렇죠. 그랬더니만 이재명이가 사격하고 하는 그런 폼 잡고 봤어요. 저도 봤어요. 그 안남시에 거기 시장 네. 총 들고 막 쏘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째 영화를 그 영화의 저 결론은 네. 전부 총질하다 다 죽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마지막에 다 죽고요. 그렇죠. 아니 그리고 솔직히 얘기하면 뭐 부패의 정도가 아니에요. 네. 얼마나 여기저기 돈을 많이 빼먹었으면 네. 다리가 막 무너져 그냥. 예. 성남시가. 그러니까. 맞아, 다리 무너져. 네. 예. 그리고 지금 다리마다 지금 다 지금 그 교각을 다시 보수한다고 얼마나 시민들이 불편한지 예, 몰라요. 맞아요. 제때 안 해가지고 예. 그렇게 성남시를 그냥 완전히 그냥 망가뜨려 놓고는 무슨 이런 아이고 아, 참. 아까 저기 뭐 댓글 쓰신 분도 있지만 부산을 부패시키려고. 그러니까 예. 예. 아니 어디 가가지고 지금 표를 구걸하고 있어 지금. 아니 어디 가서 1,000만 원 넣어가지고 100억씩 배당을 받아가는 인간들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요. 몇 천만 원 했는데 이제는 수천억을 넘어서 조 단위로 해먹는. 아니, 그 그러니까. 돈 원래 성남 시민들한테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리고 저희가 지난번에 그거 갖고 고발했다가 아무것도 못 건졌어요 그때. 이거 왜냐면 그 모든 배당금을 성남 시민들한테 돌려줘야 되는 그러니까, 거다. 예. 그래갖고 성남 시민들이 그때 고발을 했었거든요. 예. 근데 그게 제대로 안 되긴 했는데 어쨌든 그걸 엄청난 사람들한테 다 수천억을 다 준 거 아니에요. 부당 그렇죠. 이득을. 지금 그러고 네. 만약에 그거 지금 어디다 놓고 지금 다 꽃감 그렇죠. 빼먹듯이 지금 빼먹고 지금 만약에 있는지. 지금 그걸 뭐 네. 무죄다라고 하고 있는데 진짜 그거 무죄가 나와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수천억 되는 거.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이제 앞으로. 와. 네. 그 누굽니까? 부동산 그, 개발. 거기 그 기자 네. 이름도 김만배. 기억이 안 나네. 김만배하고 네. 그 작자들한테 돈 다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네. 되죠. 와 진짜 등골이 오싹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얼마 자기들끼리 뭐 나무 김만배 뭐 거기에 얽혀져 있던 사람들 또 그냥 그 옆에 있던 사람들은 그냥 다 50억씩 또 받고 그렇죠. 이렇게 하면서 그냥 돈 잔치를 한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그렇죠. 그 결국은 돈잔치. 그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은 정치 수사를 하고 있네 뭐니 하는데 만약에 진짜 무죄가 나오면은 정말 이자들 평생 먹고 사는 걸 넘어서 갑부 그럼요. 재벌 만들어주는 거 아닙니까? 재벌 만들어준 거고요. 정말 이렇게 하면 정말 힘들게 사는 서민들 있잖아요. 예. 이제 서민들 너무 허탈해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꼴랑 12만 원 준대. 그러니까 아, 25만 원. 25만 원. 아니 서민들한테 국민들한테는 25만 원 선심 쓰듯이 하고 지네는 수백억 수천억을 갖다가 어디다 쟁여놨는지도 모르는 어디가 저수지인지 모르잖아요 지금. 그렇죠. 예. 그 저수지를 털어야 될 거 아니에요 솔직히.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게 조금 더 있었으면 저수지에 물 다 퍼갔을 거야. 네. 그런데 그게 문제되고 배당될 무렵에 네. 밝혀져가지고 이게 압수수색되고 했기 때문에 지금 그나마 잡아놨을 뿐인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저수지에 지금 아직 있을 수 있어요. 예, 그렇죠? 예. 그렇죠. 그 이제 그 무죄 받으면 저수지에 그거 다 빼가지. 네. 이런 것들이 맞아요. 우리 젊은 아이들이 이런 걸 보고 뭘 배우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아 나도 이재명 같은 사람 될래. 그러니까 이런 걸 가르쳐야 됩니까 우리가? 아, 한탕 네? 한탕 하면 되는 진짜. 거야. 한탕 하면. 뭐 인생은 멋진 한판의 도곡과 같은 네. 것 그렇게 기르는 겁니까? 애들한테 이게 뭐예요 진짜? 오늘 사실 그 발인이 된 고 장기표 선생님이 네. 생전에 쓰신 글이 언론에 보도되었던데 거기 보면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결론이 이재명은 이래서 안 됩니다. 이게 결론인데 고위공직자를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근데 맞아요. 그 이유가 형수에게 쌍욕하고 네. 그 다음에 하나가 포퓰리즘이 아주 강하다. 아하. 그래서 뭐 100만 원 준다고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1년에 100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에 8만 3천 원. 이런 식으로 포장을 해서 그러니까. 매표를 하려고 하는구나. 네. 굉장히 위험한 인물이다. 그러니까 청년들한테 돈 퍼주고 네. 뭐 해주고 하면서 본인 막 다 정치적인 이득만 본 거 아니에요. 사실상 나라야 또는 성남시야 어떻게 되든 말든 예.
사실 그렇게 일반 했던 사람. 국민들은 돈 준다고 하면 싫어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없죠. 우리도 좋아하죠. 근데 받아보니 한 달에 83,000원. 예. 네. 장난치는 거죠 이거. 야. 완전히 장난치는. 아니 그런 거 하지 말고 저 특검 같은 거 불필요한 특검 뭐 이상한 짓이나 해갖고 국민 혈세나 그냥 엉망으로 쓰지 마세요. 제발. 제가 그 말씀드리잖아요. 그렇게 해서 국민한테 25만 원씩 주면은 네. 그 돈이 13조 미니멈 네. 많게는 20조도 된다고 음. 하는데 13조가 얼마나 큰 돈이냐. 지금 신한울 3, 4억이 문재인이 네. 못하게 됐던 거를 지금 이제 새로 이제 시작되고 하는데 그 두 개나 되는 대한민국의 미래 에너지를 책임질 수 있는 그 두 맞아요. 신한울 그거. 한옥이 두 개를 짓는 돈이 기껏해도 12억 몇천이에요. 그러니까. 13조가 안 돼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큰 돈을 나눠버리니까 한 사람한테 25만 원 간다. 그렇죠. 야, 그렇게 미래를 위해서 사람들한테 먹고 그냥 다 써버려. 먹고 쓰라는 거죠. 아니 그걸 또 현찰로 주는 것도 아니고. 예. 그러니까요. 지역 지역 사랑- 화폐로. 상품권인가. 예, 그래놓고 지역 화폐로 그냥 예. 그래놓고 부산 가가지고 부산을 최고 도시로 만든다. 그러니까 부산마저 최고 부패 도시로 개발시켜가지고 거기서 돈 빼먹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요. 이재명이 부산에 뜨면 저 댓글 쓰신 분 말씀처럼 부패 도시가 될 수 있습니다. 예. 아니 그러니까 그때 대장동 개발할 때 그 얘기했잖아요. 전국을 이런 식으로 할 거다. 그러면 이재명이 그러면 얼마 그 돈이 얼마겠어요? 그러니까요. 그 이득이 부당 이득이 그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되면 이제 저기 남미의 일부 국가처럼 예, 공권력이 손대지 못하는 그렇죠. 깡패들이 국가를 사실상 점령하는 그런 나라 됩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은 힘들게 살고 특정인들만 배불리는 그런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저는 이 저기 민주당 최고의 그 뒤에 백보드 보고 진짜 너무 웃긴 게 검찰 독재로 무너진 대한민국 아니 무너졌어요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대한민국 잘 나가고 있죠. 아니 그러니까요. 네. 대한민국 지금 경제도 지금 살아나고 있고 네. 여러 가지로 지금 오히려 문재인 때 무너진 그 대한민국을 지금 바로 세우느냐고 얼마나 지금 애를 쓰고 있는데 이런 거 어떻게 고발 안 됩니까? 변호사님? 그러니까요. 이게 허위사실 적시한 명예훼손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저는 이거 고발감이라고 생각해요. 진짜 이거 한번 좀 띄워주시죠. 그러니까 국민의- 검찰 독재로 무너진 대한민국. 네, 이게 이제 이재명의 부패로 무너진 대한민국 아닙니까? 이거? 맞습니다. 이게 이제 네. 민주당의 그 검찰 독재 대책위원회라고 뭐 상설은 아닌 것 같고 이번에 TF처럼 만든 건데 그 TF들 거기 그럼 네. 최고의 백보드가 아니고 자기네들 그거군요. 그렇구나.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도 이렇게 그래도 이런 언론에 말씀은 안 노출될 되지. 때는 검찰 독재에 대해서도 자의적인 해석이 있을 수 있고 네. 무너졌다는 말도 무너진이라고 이거는 그랬잖아요. 일반- 이미 일반적인- 무너졌다. 그렇지. 현재 그러니까- 완료. 예, 현재 완료니까 네. 이거는 고발 허위사실 거의 사실이죠. 네. 고발감이죠. 야, 근데 얘네가 집합명칭 검찰 이러면은 집합명칭에 의한 명예훼손이 법적으로 성립이 안 돼. 그렇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교묘하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데 그 국민의힘은 그럼 뭐 하는 거야? 그런 거 안 하고. 여기 대해서 그런 거 활용 안 하고. 국민의힘에서 좀 세게 대응을 해주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기 지난번에 저기 사진이 나오네요. 네, 저기 딱 나오네요. 네. 검찰 독재로 무너진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 야, 민주당 독재. 이재명 독재로 무너진 대한민국 바로 세우는 게 윤석열 정부가 하는 일 아닙니까 지금? 맞습니다. 진짜 이재명의 독재로 지금 나라가 지금 얼마나 위태로운데 지금 그거 바로 세우느냐고 얼마나 지금 그냥 힘들게 하고 있는데 뭐 맨날 지금 국회에서 탄핵 타령이나 하고 특검 타령하고 그게 바로 네. 비정상의 정상화 아닙니까? 예, 다 세비 다 반납하라 그래야 돼요. 예. 그 사람들. 야, 진짜 정말 검찰 독재로 무너진 대한민국이 아니고 네. 검찰을 무너뜨린 민주당 아니, 아닙니까? 지금 검찰청도 폐지한대잖아요. 예. 검찰청 폐지하겠다는 것을 발의하겠다잖아요. 예. 그리고 아니, 검찰이 진짜 독재를 하다하다. 했다고 하면은 검찰이 수사를 잘못하고 기소를 잘못하면은 검찰이 이재명과 문재인 인근의 떨거지들 기소했는 거 다 무죄가 나와야 되는데 무죄 나오는 거 있으면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니, 다 유죄 나온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지네가 정치 검찰들 데려다가 배지 달아준 게 민주당 아니에요? 그렇네. 다들 정치 검찰들 이성윤 뭐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정치 검찰들 데려다가 배지 달게 해주고 자기 변호했던 사람 변호사들 다 배지 달아주고 네. 아니 그런데 어떻게 검찰들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겠어요? 검찰이 기소를 했으니까 대장동 변호사들이 있고 검찰이 기소를 하고 수사를 하니까 네. 지들이 해가지고 지들이 그걸로 해서 배치한 거잖아. 아니 그러니까 와, 진짜 황당하네. 아니 잘하는 검찰한테는 없애겠다고 난리고 네. 그죠? 지네 변호하는 변호사들은 또 배지 맞습니다. 달게 해주고 아이고 지들끼리 맞습니다. 그냥 아이고, 난리가 이런 아이고, 난리가 없습니다. 이런 난리가 없습니다. 네. 아니 그냥 기본적인 상식이 없어요. 그래요. 가을이 무서운 남자. 가을에는 네. 진짜 보기 싫죠, 더 이상.
안 봤으면 안 좋겠습니다. 봤으면 좋겠죠. 제발 좀 야. 이재명 얼굴 좀 저는 이 방송 통해서 보는 거 정말 괴롭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을 떠날 이유가 없는 거. 네. 아까 얘기했던 임종석이 어디로 보내야 된다? 북한으로 보냈으면 임종석 동무 좋겠습니다. 북한으로 보내고 네. 우리 그 재명이 동무 깜빵으로 보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보내고, 이거? 네. 맞습니다. 아 제발 그래야지 좀 나라가 좀 조용하지 않겠어요? 예, 예. 네. 그렇습니다. 또 빵으로 보내야 될 사람이 또 하나 더 있다고요? 아유 줄줄입니다 줄줄이 우리 하나가 제인이요? 아니고 하나가 아니고 줄줄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문재인 딸한테 돈 준 사실은 자백했다고요? 아유 자백했네요. 야, 아니 그게 딸한테 준 게 생활비가 아니라 임대료다. 자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네. 이게 이제 본인이 이상직을 중진공 이사장으로 네. 보내면서 네. 그 대가로 사위에게 한 2억 넘는 월급을 타이 이사 대시 줬다. 네. 그래서 네. 이게 뇌물수수다. 네네. 그래서 그 뇌물수수 사건의 피의자로 적시가 됐잖아요. 문재인이. 그렇죠. 그러니까 아 그게 생활비가 아니고 임대료야. 뭐 이렇게 아. 주장하는 건가요? 어허. 네. 그게 결국은 딸 집에 사니까 딸 집에 임대로 들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임대로 내 들어갔으니까 아무리 부모라고 하지만 그 전에 살았던 임대인한테 받았던 전세 자금으로 줬다. 네. 이렇게 네. 하는데 네. 네. 그런데 우리가 그거 문제 삼고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문제 삼는 거는 2019년에 문재인의 운명이란 그쵸. 책을 내는 것과 관련해 가지고 맞아요. 네. 앞에 사진 한 장 떡 해놓고 그거 2억 원 그리고 맞아요. 얼마나 영세한 그 출판. 출판사로부터 무슨 관계가 있다고 5천만 원 빌려줬대. 그러니까. 그거 하고 그 이후에 옷 벗고 나와가지고 그 봉화대군이란다. 아, 죄송합니다. 양산대군으로 살면서 거기서 봉화도- 이제 봉화대군 5천만 원, 맞아. 5천만 원 현금 뭉태기를 친구한테 줘가지고 네. 이게 그 친구 명의로 해서 돈을 넣었던 그거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없어. 아니 그러니까 무슨 돈이 그냥 뭐 계속 왔다 갔다 와, 그냥. 진짜 돈도 많아. 네, 돈도 그냥 무슨 뭐 몇십만 원, 몇백만 원도 아니야. 그냥 네. 5천만 원, 억대를 그냥 그러니까 5천만 원이 줬다 받았다. 도자기에 사서 네. 김정숙이 보내고 네. 지인이 송금을 하는데 거기 자기 이름하고 김정숙 이름을 넣어서 보내는 바람에 벌미가 났고. 잡힌 거죠. 네. 예, 그다음에 출판사에서 또 뭐 한 2억 가까운 돈이 움직이고 네. 또 제주도 별장도 있잖아요. 그렇죠. 제주도 그것도 별장도 3억 8천. 있죠. 네. 이 송기인 신부까지 이제 다치게 생겼어요. 아, 어떻게 신부가 개인 자산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게요. 그건 다 교구 재산이 될 텐데. 근데 교구 돌아가시면. 재산을 갖다가 네. 그렇게 문제 또 팔고. 네. 그래서 다 합해 보면 지금 한 5억에서 6억 그렇죠. 같은 가까운 돈이 된단 말이죠. 그리고 그것도 다 현금이야. 아, 현찰로. 맞아. 와. 아니 거기는 돈이 현금이 넘치나 봐. 관봉권으로 옷 사든지. 예. 관봉권으로 옷을 사기 시작하더니 이제 무슨 야. 뭐 집 사고 팔고 임대료도 다 그냥 현금 박치기야. 그러니까요. 이 사람들은 와 우리 진짜 그 변호사를 하지만 네. 계좌로 받으면 예를 들어서 500만 원 받으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수익으로 하는 세금 떼고 뭐하고 하면 수익으로 하는 게 30%도 안 돼요. 네. 그러면은 뭐 1,000만 원이면 쉽게 말하면 300만 원. 그렇죠. 내가 그 5천만 원이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1억 5천만 원 정도의 어떤 돈을 벌어야 내 돈으로 알속으로 그냥 5천만 원 가지고 올 수 있는 정도가 네, 되거든요. 네, 네. 근데 무슨 돈이 그렇게 많아가지고 5천만 원 현금 거기다가 뭐 2억 원씩 5천만 원씩 이런 뭉태기 돈이 움풍움풍 가는 건지 그렇죠. 와 진짜 이 사람들은 턱 하면은 하늘에서 뚝 떨어집니까? 그러니까요. 아니 뭐 특활비인가? 아니 턱할비가? 그러니까 돈이 그냥 어디서 그냥 막 제조기가 있나 봐. 그냥 막 샘솟아. 네. 아, 이분들 이거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렇죠. 화수분을 이거, 어디 이거, 가지고 이거 있든지. 특검해야죠, 특검. 네, 이게 특검감입니다. 네. 이게. 네. 네. 민주당 네. 이런 걸 특검을 하십시오. 그렇죠. 최상병 특검 이런 거 아니라. 그렇죠. 네. 근데 이거 확실히- 문재인이 지금 이렇게 좀 딸에게 준 건 생활비가 아닌 임대료다. 태국행 안 도왔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지금 검찰 수사에 대해서 쪼달리는 이런 그러네. 멘트거든요. 그렇죠. 네, 압박을 상당히, 받고 있는 네. 거고요. 엄청나게 지금 쪼달렸다. 이걸 아니, 볼 수 있죠. 태국행 안 도왔긴 무슨 안 도와. 민정수석 뭐 다 도왔다 뭐 이런 얘기 계속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안 도한 사람이 네. 있으면 그 검찰이 왜 불러가지고 그러니까. 조사를 하면 왜 법원까지 데리고 가서 조사를 아니 그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민정수석실에 그 뭐 신모신가 있잖아요. 지금 네. 민주당의 당직자. 당직자 지금. 그자가 지금 딱 전담 마크에서 도왔는데 그 사람 그때 소속이 민정수석실에 아니 그럼 조국이 그거 모르게 그거 했단 말이야 그러면? 그러니까 그쵸?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위에 상사가 모르게? 네. 말도 안 돼. 그러니까 똑같은 놈들이죠. 그러니까요. 아, 그런데 벌면 그냥 근데 거짓말. 검찰은 또 뭐 하는 겁니까? 압수수색하고 했는지가 언젠데 아직도 안 부르고 하고 있는데 진짜. 이거 빨리 더 추가적으로는 강제 수사라든가 뭐 재판 어떤 증거가 나오면은 문다혜, 문재인
김정숙 다 불러 조사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문다엘 소환이 왜 예상보다 늦어집니까? 이게 도대체 언제 이게 압수수색한 보니까 건데 쉽게 얘기하면 어? 그 증거물을 증거인멸 다 하게 압수물을 이제 분석을 하고 네. 그런 다음에 소환한다는 거죠? 네. 그 피의자에게 그러니까 변호인에게 예. 이걸 공유를 하면서 뭔가 좀 명분을 확보하려고 하는 제스처인 것 같은데 이건 뭐 너무 좀 재는 것 같은. 이게 뭐냐면은요. 네. 지금 그 언론 보도를 보면은 포렌식 하는데 참여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준다는 거거든요. 사실 휴대폰이나 이런 걸 하면은 포렌식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걸리죠. 네. 많이 걸리죠. 그러면은 이거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보통 어떻게 하냐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거기에 그 같이 보면서 할 겁니까? 아니면은 우리가 신뢰감 있게 할 테니까 그냥 믿고 하겠습니까? 하면 보통 변호사들은 하루 종일 언제 그거 다 봐요. 그렇죠. 시간 며칠 없는데. 걸리거든요. 네. 근데 그거 다 볼 테니까 변호사 거기 다 참석할 수 있도록 하겠다. 지금 그렇게 해서 시간을 끌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도 재판. 아직 네. 그러니까 재판 지연시키려고 지연, 하는 지연하고 거고. 똑같네. 뭐가 그죠? 캥기는 게 그렇게 많나요? 그렇죠. 아니 그리고 변호사들이 얼마나 할 일이 없으면 할 게 없으면 네. 이 포렌식 하는 거 참관하겠습니까? 빨리빨리 하라고 해요. 검찰 뭐 하세요 지금? 네. 그러니까 이제 검찰이 이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니까 지금 계속 그 지금 국민들한테 사실 욕을 그동안 먹는 거예요. 이 관련 수사에서 드리블을 잘해온 전주지검인데 예. 네. 아마도 막판에 조금 신중한 모드로 확실하게 네. 확실하게 때려잡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네. 그래도 네. 좀 속도감을 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이고 참. 그렇습니다. 어쨌든 지금 물적 증거가 상당 부분 나왔어요. 네. 제가 얘기하는 말이 있죠. 사람은 거짓말해도 뭐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돈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돈은 정직합니다. 네. 제일 세상에서 무서운 사람이 믿을 수 없는 사람이 돈에는 관심이 없다는 사람. 아니 그리고 돈이 발이 달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럼요, 예. 그거는 분명히 보낸 사람이 있고 그럼 받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지금 돈이 왔다 갔다 이번에 하는 뭐 돈 겁니다. 이야기 나와서 네. 그런데 지금 송기인 신부도 지금 이 사건에 요번에 휘말리면서 이 성직자로서의 그동안 쌓아왔던 본인의 어떤 그런 명예가 한순간에 다 무너졌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 이 캐톨릭 신자들 이야기 들어보면 아니 어떻게 신부가 개인 소유 별장이 있단 말이지? 그것도 부산 저기 제주도. 제주도. 네. 부산 야. 교구 출신 신부님이 어떻게 제주도에 본인 소유의 별장이 있단 말인가? 그리고 그 별장이 넘어가는 과정에서 송기인 신부가 뭐라고 했냐면은 문재인 가족이 스킨스쿠버라고 합니까? 그걸 좋아하는 것 같아서 제주도의 그 별장을 주면 좋겠다. 뭐 이런 어떤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어떻게 신부가 개인 재산을 가질 수 있는지. 정말 말이 안 그러니까 돼요. 돈은 거짓말 안 합니다. 그런데 3억 8천에 넘겼다고 하는데 한 3번에 걸쳐서 돈을 보냈다고 하거든요. 문다이 쪽에서. 자 그러면 그 시세가 3억 8천이 맞느냐? 근데 뭐 부동산 관계자들의 말에 따르면 그 인근에 그렇게 싸게 나오는 집은 없다는 거예요. 맞아요. 예. 그럼 이게 원래 주인이 누구야 도대체 그러면 원래 주인이 이런 의심까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돈은 절대 거짓말 안 한다는 이야기가 참 이 가슴이 와닿는 말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참 네. 실제로 그 저희가 멸콩 TV 라이브에서 이걸 방송한 이후에 그 페이스북 메신저로 우리 멸콩 TV 시청자 여러분께서 한 분이 그 딱 부동산의 주소하고 거래 내역을 딱 해서 보내오셔가지고 제가 다 찾아봤는데요. 네. 진짜 인근에 이 정도 그 부동산, 네, 이 정도 가격이 없어요. 정말 3억 어떻게 8천, 하냐면은 3억 8천. 앞문에서 가서 뒤에 문 열고 내려가면 바로 바다예요. 바로 받아요. 뒤가 바로 와, 받아요. 우리 보통 사람들의 꿈의 별장인 거예요. 완전히 그냥 바닷가에 그냥 딱 있군요. 거기 와. 이제 뒤쪽에 보면은 그 현무암, 예. 현무암으로 이렇게 되어가지고 바로 바다로 들어갈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아, 우리 나중에 아주 그런 아주 좋은 위치에 네, 있는 멸콩 별장. 라이브 한번 현장 방송을 한번 해야 그 핑계로 한번 제주도를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앞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서민을 위한다, 뭘 한다, 뭐 맞아요. 그렇게 그 해놓고 뒤에 와가지고는 지들은 온갖 제주도에 지저분한 짓 있는 하고. 사진 나오네요. 비양도 네네. 앞에 있는 네. 이 앞에 어떻게 보면은 그 파라다이스처럼 펼쳐 있는 곳에 별장 가지고 스킨스쿠버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게 바로 좌파의 내로남불. 아니, 그러니까 5년 동안 나라 말아먹고 그 다음에 퇴임해갖고도 저런 호사를 누리고 있는 게 네. 지금
문재인이잖아요. 아, 온 가족이. 아, 이거는 정말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지금 뭐 민주당에서 국민들 어렵다, 경제 어렵다 이 타령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지금 문재인 탓을 하십시오. 야, 어? 진짜. 그리고 지금 이제 이거 말고도 지금 민주당은 지금 악재가 계속 터지고 있어요. 그렇죠? 이제 돈봉투 사건 판결문도 지금 맞다. 그것도 이제 전현직 의원 11명이 다 실명이 적시됐다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 이번에 네, 그 이름 보니까 아주 대단합니다. 여기 지금 이름 거론되는 한번 좀 사람들. 일일이 좀 한번 우리가 언론 보도에 나왔으니까 판결문이야 뭐 얘기할 수 있죠. 아니 그 뭐예요? 이거 지금 11명이 네. 정확하게. 그러니까 이제 허종식, 이성만, 네. 임종석, 네. 임종석? 임종성, 인종성. 예. 네. 그리고 김용호, 어허. 민병덕, 어허. 박성준, 백혜련. 전용기, 박영순 전 의원, 황운하 황운하까지. 안 낀 데가 없네 황운하는 또. 황운하는 뭐. 네, 안 낀 데가 없어요. 황운하 안녕 할 네. 날이 얼마 안 남았네요. 아, 그래도 재선했습니다. 비례대표 하면서 참 진짜 이분들이 보면은 그 제가 한번 이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제가 정중하게 이분들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한번 쭉 그 나무 위키 오늘 오전에 검색을 해봤더니 오호, 네. 역시. 운동권 전력이 있거나 네. 친중 발언을 하거나 아하. 뭐 이런 자들이 많습니다. 폭력 사건 전과자도 있고. 아, 그러니까 야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됐지? 야. 이런 자들입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이 된 것도 말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요. 해서도 이런 파렴치한 짓들을 그러니까 해요. 돈봉투 전당대회 그 송영길 당대표 만든다고 돈봉투 300만 원쯤 받는 것은 그냥 아무렇지 않은 거야. 아무런 어떤 도덕적인 염치도 없는 자들인 것 같은 맞아요. 어떤 그런 걸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이영풍 기자님이 얘기했는 것이 이 유죄 판결 나오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네. 뭐냐면은 여기서 이번에 유죄 판결 받았던 사람들이 무죄를 주장하면서 네. 근거를 뭘로 들었냐면은 아니 한두 명도 아니고 여러 명 국회의원들이 있는데 거기에 어떻게 돈 봉투를 공개적으로 줄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그런 상황 속에서는 돈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죄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네. 그랬더니만 재판부가 뭐라고 했냐면은 딱 그거야. 끼리끼리 있었잖아요. 끼리끼리 옛날부터 끈끈하게 엮어져 있는 부패 고리 그런 취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 정도라고 하면은 충분히 돈을 줄 수 있는 상황이다. 바로 그 맥락을 딱 짚었던 거죠. 역시 판사님들 똑똑하죠. 판사님들은 네, 예리하시군요. 네, 판사님들이 아주 뭐 끼리끼리. 지금 네. 사실은 이 보도가 나오면서 지금 어떤 이야기들이 음. 흘러나오냐 하면 이제 전대협은 가고 한 총련이 등장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사실 전대협이라고 하면 뭐 이인영, 임종석, 우상호 뭐 이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송영길까지. 근데 이제 한 총련이 지금 핵심 세력들이 민주당에 들어가 있는데 더민주 전국 혁신회의라고 40여 명 들어가 있습니다. 네.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급진 좌파 성향인데 전대협보다 더 골수적인 조직이 한 총련이었습니다. 한 총련은 96년도 연대 그 사태 이후로 그냥 사실상 이적 단체화되고 해체돼 버렸는데 그 자들이 살아남아서 결국 국회에 문을 두드리고 국회에 들어와서 지금 민주당에 배지를 많이 달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우려스러운 이 현상들이 벌어질 수 있죠. 네. 그래요. 참 아이, 인간들은 네. 정말 나라가 다 니끼가 그러니까 물 들어갈 때 노젓자 뭐 이런 네. 생각이었던 것 같은데 네. 그 중에서 이번에 강남 아파트는 비투로 사고 싶고 네. 또 국회의원은 서민 코스프레 하면서 안산에서 됐던 아이고. 양문석이 네, 유명한 검찰 수사 양문석이. 결과 불구속 재판에 네, 넘겨졌다고요?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야, 한번 자, 내용 한번 그냥 좀 뭐 정리 진짜 한번 해주시죠. 야. 아주 기분 좋은 뉴스죠. 사실은. 그 문석이 네. 안녕 뭐 이런 거예요? 결국 아니 이게 그- 지금 국회에서도 얼마나 목소리를 소리소리 네. 질러가면서 하는지 진짜 아주 질이 떨어져 죽겠어요. 네. 이게 일단은 그렇지. 이렇습니다. 자기 딸이 대학생인데 음. 사업을 하는 것처럼 사업자 등록을 허위로 만들어가지고 네. 이걸 말군고입니까? 말 어디 그 새마을? 새마을군고. 대구 수성구에 네. 있는 새마을군고. 새마을군고 예 새마을군고. 맞습니다. 네. 근데 아니 서울에 있는 자가 왜 대구까지 가서 그러니까 부동산은 근데 서초동에 있는데 이자는 또 고향이 통영이에요. 통영. 예, 맞아요. 경남 통영이에요. 그러니까 그쪽에 친구가 있었나? 그러니까 뭔가 저기 뭐지? 우리 그 김의겸 흑석동 네, 흑석동 도사 김의겸이도 그때 대출을 받을 때
결국 그 은행에 자기 고등학교 후배인가 네.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인이 있는 거예요. 네, 대구 수성 새마을금고에 누가 있는 거지. 이거 분명히 그치. 그렇게 추정이 되는데 여기 가서 돈을 한 10억 이상을 빌립니다. 대출을 받죠.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지금. 사기 대출이죠. 왜냐하면 자기 딸이 사업을 하지도 않는데 사업자 등록을 해가지고 허위 서류로 대출을 받아냈으니까 이 사기 대출이죠. 그러니까요. 지금 뭐 31억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 지금 엄청나게 올랐어요. 이 어허. 반포에 있는 아파트들이. 아. 그러면 그냥 정말 빚만 얻을 수 있다 그러면 이거 무슨 투자하기로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사실은 이게 이런 지금- 자들이 보면은 문재인 정권 초기, 노무현 정권 초기에 대한민국 그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이유가 네. 이 자들이 그 부동산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어떤 인식이 집은 그냥 먹고 자고 또 출근하고 이런 공간이지 투자나 이런 해서는 안 된다는 이런 인식을 갖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자기들이 그렇게 해서 그 신규 아파트 공급 대출을 찍어 누르는 바람에 풍선 효과로 인근 지역의 맞아요. 가격이 폭등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랬던 자들입니다. 그랬던 그렇게. 자들인데 정작 자기는 강남에 다 가서 투자하고. 사기 대출 받아서 고급 그 고액의 아파트를 이거 매매한다, 매수한다. 이거는 정말 파렴치한 거죠. 이거는. 그렇죠. 그- 그러니까 이런 인간을 뽑아준 사람들도 진짜 그러니까요. 반성해야 참 이해하기가 돼요. 참 어렵죠. 반성. 네. 진짜 안사는 정말 아니 부끄럽지 않아요? 이런 사람이 자기네 지역의 국회의원으로 나와서 그런데다가 지금 또 국회에서 가서 하는 짓 보세요. 얼마나 무식하게 하나. 그렇죠. 사실 문재인 때 흑석동 부동산 달인 흑석도사 김의겸이 있었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이재명이가 됐을 때는 강남 아파트 달인 양문석이 있더라고요. 양문석. 그렇죠. 그 본인 딸 이름으로 해서 딸이 대학생인데 그 딸 이름으로 허위 대출, 그러니까 네, 맞아요. 사업자 대출을 받아가지고 했고 그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다 서류에 썼다는 걸로 해서 사무소 위조 및 동행사 이걸로 지금 그때 했는데 저는 보면서 이게 왜 사기죄로 기소는 안 했지라는 그런 부분이 좀 걸리긴 하더라고요. 네. 허위 그 명목을 사업자 대출로 한다고 했는데 아무 매출도 없는 걸로 해서 대출 받아가지고 여기 어떻게 보면은 그 아파트 대출에 빚을 갚았잖아요. 그렇죠. 빚을.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은 그 명목을 속여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새마을금고로부터 돈을 빌린 거는 대법원 판례상 사기죄가 성립되거든요. 아니 지금 법률 위반 사기죄로 돼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까? 네, 사기, 네, 아 네. 그렇구나. 사기와 허위사실 사기와 허위사- 공표가 그렇구나. 같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네, 맞아요, 불구속 맞아요. 기소가 된 겁니다. 역시 네. 검찰이 맞아요. 네네. 잘했고 결국 그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흑석동 도사 김의겸이도 그거 팔아가지고 지금 뭐 어디 기부한다고 했는데 아닌 것 같지만 그거 어떻게 했어요? 그 돈 참 진짜. 서초동에 있는 네. 그 양재동에 있는 네. 아파트를 사. 또 샀어요? 네, 또 샀어. 지금 아파트 강남 아파트에 또 살고 있어. 아니 그러니까 아주 조용히 지가 그냥 뭐 부당이 이거 다 환수하겠다. 네. 이거 환수가 아니죠. 본인이 집 스스로 내놓겠다고 했던 이렇게 거잖아요. 기부하겠다 이렇게 했었죠. 그래놓고 차액에 대해서 본인들이 내놓겠다고 네. 해놓고 결국은 또 조용히 가서 양재동 아파트를 샀군요. 아, 지금 보니까 이 양문석은 배우자도 그렇고 그 대출 모집인이었던 그 B 씨, 이 사람도 지금 다 특경법 위반으로 예. 사기, 사문서 위조 등으로 지금 불구속 신분으로 재판에 야. 넘겨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거의 온 가족 사기 네. 단이라고 아니, 엄마- 평가해도 잘 이게 엄마 아빠가 다 과언이 들어가는 아니네요. 거네. 엄마 아빠가 그렇죠? 네. 그래놓고 불법 대출. 예전에 네. 저거 아세요? 뭐. 옛날에 그 박근혜 대통령 때 네. 우리 말 타고 했던 야, 저기 정유라. 정유라 씨가 뭐 부모 잘 만난 것도 실력이야 뭐 했던 아, 그런 글 맞아요. 쓴 것 가지고 엄청나게 뭐라고 했지 않습니까? 비난했죠. 그런데 그러니까 양문석이 딸 같은 경우에도 나 부모 잘 만나가지고 네. 해외 유학 간다는 그런 글 썼잖아요. 네. 아, 또 그랬었어요. 네, 그런 글 근데 왜 썼다고. 그걸 왜 조용히 끝났지? 네, 부모 잘 만나서. 아, 그랬으면 그거 완전히 뒤집어졌을 일인데 총선 그런데 때.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제대로 그런 거 다루지도 네.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정유라만 이렇게 그냥 완전히 부각이 돼가지고 네. 정유라만 진짜 불쌍해. 엄청난 비난을 받았는데 그게 또 나중에 다 그랬잖아요. 정유라 말이 틀린 말이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다. 우리 그랬잖아요. 야, 너 정유라한테 가서 승마 배울래? 조민이한테 가서 맹장 수술 받을래? 그거 하나로 정리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네요. 아 그래도 저기 뭐야 그 정유라는
금메달이라도 금메달 땄다고 땄죠. 얘기했잖아요. 지 실력으로. 네, 맞아요. 아, 아유 참. 아니 11억 그 대출을 그냥 완전 불법 대출을 그냥 떡금떡금 받아가지고 몇십억짜리 아파트도 그냥 겁대가리 없이 사고 예. 네 그리고 나서 또 그것도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국회의원 또 배지까지 달았으니 얼마나 대한민국이 우습겠습니까? 그래놓고 정치 탄압이래. 네 그러니까 아니 죄는 지들이 져놓고 왜 그게 정치 이 탄압입니까? 자들은 항상 그 내로남불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요. 어제 그 뭐 오후에 국회 뭐 토론회 정책 토론회에서 난리가 났던 일도 네. 그 김영환 국회의원이라고 네네네. 금투세 이제 폐지 뭐 관련 토론이었는데 네. 김영환 의원은 금투세를 폐지하자. 실행해야 된다. 아, 실행해야 된다. 이런 찬성하는 입장인데 김영환. 김영환. 네. 근데 한국 주식시장이 우하향임이라고 생각한다면 네. 그런 신념을 갖고 있으면 네. 인버스 투자하면 되지 않느냐. 뭐 선물 풋옵션 사면 되지 않느냐. 이런 식의 그 망언을 해가지고 알긴 아는 거예요. 도대체?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완전히 좀 분노하게 되는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원리가. 그러니까 자기들이 알지도 하면 모르면서. 로맨스고 네. 남들이 하면 불륜인데 네. 야 네가 그렇게 투자가 힘들면 미국 주식 사라. 그럼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한국 주식 시장이 그러면 쪼그라들잖아요. 그치. 그러면 아니 국회의원이 할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그거는. 대한민국 망하라는 소리 아닙니까? 망하라는 그러니까요. 소리죠. 아니 미국 예. 그거 불안하면 미국 그 저기 투자하라 미국 주식 사라. 그러니까 자기들이 아니 어떻게 국회의원이 그런 짓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해? 하면 하는 소리가 저 토착 외구다 친일파다 이런 소리 하잖아요. 근데 국내 기업의 주식을 많이 사줘야 그 자본 조달이 되어서 국내 기업들이 더 열심히 영업 성장하는 활동을 거죠. 해서 성장할 수 있잖아요. 그럼요. 공간 성장할 수 있는 네. 장필이 지금 제가 카톡으로 더불어 인버스당이란 그 재미있는 더불어 인버스 파일을 하나 아이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투세 그거 관련돼 갖고 예, 저거 예. 하시는 분들이 그거 그래서 한번 지금 한번 띄워주시죠. 민주당 그 더불어 저기 지금 이게 네, 민주당이 우리나라 인구 5천만 명 중에 1,400만 명 정도가 주식 지금 주식 투자를 투자를 하고 합니다. 있어요. 그럼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거든요. 그럼요. 저는 또 당이 생겼군요. 저를 보면은 더블로 인버스다. 네, 더블로 인버스당이고요. 재명세 지금 얘기하는 금융투자세를 이제는 재명세라고 그러는구나. 개미들이 재명세라고? 이재명세라고 하죠. 그리고 아. 아시다시피 야. 주식의 화랑이란 것을 상승 곡선은 빨간 걸로 표현을 하고 네. 주식의 하강 곡선은 파란 곡선으로 하죠. 그렇죠. 네, 저도 그거밖에 새파랗게 모르겠어요. 질렸다는 것은 주식가가 뚝뚝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 완전 파란색으로 그냥 새파랗게 도배를 우리나라 했네. 주식시장이 지금 질린 거예요. 그러네요. 저기 빨간 거 중간중간에 좀 있는 거. 네, 그렇게 하고 더블로 인버스당 한마디로 잘 대한민국 만드네. 미래가 폭망해라고 그러니까요. 악담하는 당이란 그런 소리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정성우가 아이고 이거 뜨거워라 예. 이거 큰일 났다 이러고 지금 금투세 당론 자체를 폐기하는 게 낫다 뭐 이런 얘기 예, 한 예, 거죠 예, 예. 지금 지금 정성호는 네. 감을 잡은 거죠. 이 그렇죠. 정성호 의원이 정성우가 정치를 우리가 오래 했고 친명 좌장인데 지난번 김민석의 그 계엄령 예. 발언도 이거 반응이 별로다 예. 이러니까 이제 그만해라. 음. 그 제보라는 게 실체가 상상력에 없다. 근거한 제보다 네, 이런 식으로 맞아요. 해서 정리를 해버리잖아요. 네. 이번에도 어제 저 사진이 나오는 저 사람이 김영환 네. 의원인데 저 저 사람 사람도 무식하네. 정말 어떻게 보면 아니 무식해요.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어떻게 저런 발언을 할 수 아니 있죠? 무식한데 어떻게 금투세 폐지 법안 같은 걸 어떻게 냈대? 기본도 모르는 것 같은데. 아니, 저 사람이 저 대학에서는 사회학을 전공했는데 미국 가서 뭐 경제 관련 걸 좀 전공하고 왔더라고요. 아니, 그런데 그러니까 뭐 잘 모르는 거죠. 쉽게 이야기하면은 대한민국 일반 개인 투자자들에게 네. 돈 벌려면 미국 주식 사세요라고 하면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야 그건 이제 더 화를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아니죠.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아닌 거지. 완전 예. 화를 돋구는 거지 지금. 안 그래도 그래서 사실은 열받는데. 일반 개인 투자자들은 자기가 월급 받으면 네. 그 중에 일부 가처분 소득을 투자에 이렇게 활용을 하는데 네. 은행 이자보다 조금만 더 나오면 행복해 하잖아요. 예. 그래서 뭐 경제신문을 읽거나 뭐 이렇게 주변에서 정보를 이렇게 듣고 가령 예를 들면 삼성전자라든지 현대자동차라든지 우리나라 우량 기업의 우량주에 많이 투자도 하고 하잖아요. 그럼요. 근데 그게 약간 하향한다고 해서 불만이면은 미국 가서 미국 주식 사라고?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냐고 그게 지금. 아니 그러니까 대한민국 기업들도 결국은 개미 투자자들이 엄청나게 투자해가지고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그런데 그걸 갖다가 지금 뭐 무슨 기관이나 외국 사람들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주식을. 근데 이렇게 그리고 또 이 부분은 결국은 뭐 돈 얘기는 사실 참 조심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 그럼요. 것이죠. 이거 그런데 국민들 감정을 건드리는 거거든요. 그럼요. 지금 이게 1,400만이라는 거 하면 네. 엄청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정치적인 맥락에서 네. 국민의힘이 잘 활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지금 아니 이 좋은 걸 근데 그래요. 활용을 못 그런데 하잖아요. 지금 엉뚱하게 지금 뭐 대통령 만사실 후폭풍 그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면 네. 이게 말이 되나요 지금? 그러니까 본인들 스스로 수렁으로 그냥 들어가. 아, 스스로 들어가. 아니 이런 거 가지고 지금 얼마나 지금 민주당이 지금 공격당하고 있어요. 아까 더블로 인버스당. 예. 저 정도까지 그런 나올 정도를 정도면 이게 정당에서 만든 게 아니니까 네, 국민의힘에서 만든 게. 이거는 국민들이 만든 거거든요. 예. 그리고 이걸 보니까 제가 생각이 나는 게 문재인 때도 네. 인국공 있었잖아요. 인국공. 그렇죠. 예. 그 인국공으로 인해서 젊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공분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때 막 그 뭐 포스터 같은 거 돌아다니는 거 보면 정말 기가 막히게 잘 만들거든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아주 재치가 넘치게. 근데 저런 것까지 돌아다닐 정도로 저렇게 되는데 국민의힘은 사실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제가 그 시중 이런 현수막, 네. 정당 현수막을 봐도 네. 국민의힘의 정당 현수막은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사실 특히 진보당 같은 경우에 아주 자극적으로 현수막 네. 문구를 뽑는데 뭐 최근에 걸려 있었던 게 그겁니다. 우리는 김건희 대통령을 뽑지 않았다. 그러니까요. 뭐 이렇게 해서 이게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하기 전에 최순실이 박근혜 대통령을 조종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꼭두각시였다. 네. 그 지금 김건희 대통령을 뽑지 않았다. 이 말은 윤석열 대통령인 꼭두각시이고 윤석열 대통령을 움직이는 것은 김건희 여사다. 뭐 이런 그렇죠. 식의 프레임을 짜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 프레임을 짜는 어떤 정치 선전선동 아. 문구를 현수막에 쓰는데 지금 국민의힘 그 당 현수막이 거리에 걸려 있는 게 많습니다. 보고 있으면 이거 뭐 아니 대학- 홍보팀 뭐 하는 거예요? 대학 교수님들 어디 뭐 학술 대회 하나 뭐 이런 전혀 대중들의 관심을 좀 불러일으키기 힘든 뭐 그런 건데 그 관계자들한테 물어보면 그렇게 지금 일부 당협위원장들한테 물어보면 그렇게 이야기한대요. 중앙당에서 내려주는 거에서 너무 튀지 마라. 그렇게 얘기한대요. 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홍보팀이 싹 바뀌었잖아요. 지난번에. 그래서 이거 전면적인 좀 뭔가 변화가 필요해요. 지금 현수막이 왜냐하면 그 지역의 뭐 국회의원이나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하루 동안 만날 수 있는 사람 몇 명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현수막은 걸어놓으면 이 걸어놓을 수 있는 기간이 또 있습니다. 뭐 네. 2주가 있습니다. 네. 그럼 지나가던 많은 그 지역의 유권자들이 보잖아요. 계속 보는 거죠. 그렇기 그리고 때문에 이게 굉장히 효과 있는 그리고 거거든. 위치 선점도 얼마나 잘하는 줄 알아요? 걔네들 맞아요. 보면 저희 맞아요. 동네 같은 경우도 정말 딱 그 왜 판교 인터체인지에서 딱 들어갈 때 분당으로 딱 진입하는 거기 사거리가 있어요. 현대백화점 사거리. 거기에 아주 그냥 눈에 딱 띄는 자리가 있어요. 거기에 맨날 걸어놔요. 네, 걔네들은. 그렇죠. 제가 살고 있는 지역도 마찬가지인데. 내 눈에 그거만 띄어. 그러니까 이 말은 민주당 하부 조직들은 또는 진보당 하부 조직들은 치열하게 고민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현수막을 어디에다 설치해야 가장 효과적일까? 현수막 하나 거는데 5만 원 듭니다. 아니 저는요 만약에 그 분당 갑인데 그 지역이 그럼 안철수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광재가 열심히 걸고 있어요. 현수막을. 그럼 저 같으면 제가 국회의원이라 그러면 그 위에다가 계속 걸 것 같아 같이.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노출을 시켜야 될 미투 거 하면 아니에요. 되거든, 미투. 네, 예, 미투. 예, 그리고 예. 계속 노출을 시켜야 예. 되는데 자꾸 이광재만 눈에 띄는 거야 내 눈에는 자꾸. 그렇습니다. 네. 지금 현수막 가지고 이제 댓글 쓰신 분이 왜 제가 자꾸 국힘을 까냐? 까야 정신 차릴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까야. 여기서 깐다는 것은 정말 우리가 막 네. 까는 게 아니고 애정 어린 조언을 얘기를 하는 그럼요. 겁니다. 아니 지금 네. 저희가 방송하는 내내 얼마나 열심히 지금 서포트하는 그럼요. 겁니까 예, 지금. 예. 그렇습니다. 네. 야 벌써 뭐 1시간 또 제가 온 지로 1시간 또 네. 우리 1시 시작한 때로부터 1시간 16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 오후 2시 16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네. 저희 뭐 준비한 것들 사실 더 많은데 네. 또 저희도 또 방송도 정리하고 또 오후에 또 일정도 있을 것 같고 해가지고 여기서 정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 정리하기 전에 저희 애국기업 환신 골드 건강 쑥 정신 쑥 한번 홍보 영상 틀어주시죠. 잠시 있습니다. 면역력이 왜 중요한지 말 안 해도 다들 아시죠?
저는 몇 년째 환신을 꾸준히 먹고 있는데 면역력만큼은 걱정 안 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 튼튼한 면역력에 건강까지 쑥쑥 지금부터라도 환신 꼭 챙겨 드세요. 드셔본 분들만 그 진가를 느낄 수 있다니까요. 네, 아마 광고 중에 사실 고급지진 않지만 기억에 쏙 남는 광고가 있습니다. 남자한테 좋은데 다 말할 수도 없고 하는 그런 광고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거는 남자, 여자 할 거 없이 우리 환신골드 건강에, 면역력에 참 좋다고 우리, 그 식약처의 건강기능식품 인증까지도 받았던 그런, 귀중한 또,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많이 또 구매해 주시고 하신다고 하면은 우리 환신에도 좋고 우리 멸콩 TV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또 그리고 여러분 가정과 또 개개인의 건강에도 많이 도움이 되니까 애용해 주신다고 하면은 저희들도 큰 영광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정리하기 전에 우리 박 대표님, 이 기자님 짧게 한번 정리 메시지 한번 전해 주시죠. 네, 뭐 오늘 보니까 최진영 변호사님 광고도 너무 잘하시네요. 네, 오늘 기사에 있었던 것처럼 정말 9월 30일부터 또 10월 달, 11월 달은 저희들이 아주 정말 신나는 그런 뉴스만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또 멸콩 TV와 항상 같이 하겠습니다. 네. 진보당이 9월 28일 날 네. 서울 시내에서 윤석열 정권 탄핵 집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되면 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네. 기승전 윤석열 탄핵으로 가고 있는데 이 멸공TV 방송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우리 정신 바짝 차리시고 올 가을을 잔치국수 먹을 수 있도록 우리가 정신 네. 바짝 차리고 대응합시다. 그렇습니다. 맨날 끌려다니지 않고 끌고 가는 국민의힘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